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령부로 검사 파견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다음 주 초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정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이 다음 주 초쯤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끝났고 자신이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1차 공판과 보석신문에 출석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연휴 기간 동안 접견을 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국가 기밀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중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구속 상태인 한 총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김건희 씨에게는 명품 목걸이 등을 선물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도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의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특검은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해자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입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배상업 당시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하고 신용회 당시 교정본부장에겐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며 의혹들을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이런 지시가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 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걸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재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추진했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는 신속 판결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죠. 법원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이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 간 온도 차이를 언급했는데 민주당도 사법개혁의 방식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생이 불안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동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루는 상임위마다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전 여름 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더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금바리 회를 가져오는데 해군 함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호처의 핵심 관계자는 군 함정을 동원했던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경남진해 해군기지와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해군 함정에 올라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다금바리 회가 공수됐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뜬 다금바리 회가 김해공항에서 배로 전달됐는데 이때에도 해군 함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인근 해상에선 민간어선 출입이 제한돼 회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해군 함정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광어를 먹든 다금바리를 먹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해군 함정 동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탔던 건 이른바 기빈정으로 불리는 함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저도까지 떠나다 보니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많이 불안해했다며 관리 업무를 맡은 인력까지 휴가지로 동원할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은 또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부당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징계 처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특검은 선상 파티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 전쟁의 1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에게 줘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대통령, 백악관의 공식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올린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또한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에 노벨상을 걸어주는 합성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엔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이런 문구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125년 만에 노벨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회의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현지 시간 10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후보 추천이 끝난 데다가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전인 지난 6일 이미 수상자가 정해진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마치 어제 일 같은데요. 한강 이후 1년, 올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은 헝가리의 소설가 크러스너 호르커이에 돌아갔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5 is awarded to the Hungarian author Laszlo Krasznahorkai for his compelling and visionary oeuvre that in the midst of apocalyptic terror reaffirms the power of art. 1985년 4탄 탱고로 데뷔한 크로스노호르커의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은 현대문학의 거장입니다. 헝가리 작가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영국의 대표 서점엔 벌써 노벨상 수상 작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I mean, we've seen through the past few years with all book prizes a massive uptake in sales, especially when they've announced the winner. Last year with Han Kang, that did really, really well. 국내 출판사와 대형 서점 또한 새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을 점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사실 노벨문학상이 아니면은 저희가 막 찾아야 읽기 되게 쉽지 않은 작가인데 정말 이 계기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시카고에도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국과 시민들의 갈등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옥상에서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한 목사가 양팔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알 소리가 이어지더니 목사의 머리에 후추탄이 직격합니다. 지난달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이민 단속국 시설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블랙 목사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차를 타고 총을 겨누고 있는 이민 단속국 직원의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요. 왜 총을 겨눴는지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이들 중에 하나가 방아쇠를 당기는 건 시간 문제일 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There are constitutional limits to what the president are doing. They're wearing fatigues, they're carrying long guns, automatic weapons. They're coming to downtown. What is the purpose of that? It's all a show.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 휴전의 첫 단계에 합의하면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이 모두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더 큰 차원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곳곳에서 시민들이 휴전 합의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대해 가자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의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ecured the release of all of the remaining hostages and they should be released on Monday or Tuesday.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가자 지구로 끌려간 인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를 직접 방문해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쟁 중재자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ll Americans should be proud of the role that our country has played in bringing this terrible conflict to an end. And you remember we settled 7. This is number 8.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전쟁 당사국 간 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아직 이릅니다. So we welcome it as a first step and we realize that we need not to relax.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전후 가자 지구 통치 구조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The first withdrawal or redeployment will happen immediately in order to make the first phase happen. With regard to other parts, they are conditional. There are parts that Hamas must do.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어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즐기려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 상황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한글 쓰기 천막. 외국인들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에 쓰인 모음자음 배경으로 줄지어 기념 촬영도 합니다. The writing's really easy. It's just once you get to the grammar point, it's just the actual alphabet's really good. K-팝 데모넌터스 인기에 힘입어 한글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컬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영어 노랫말에 등장하는 한국어 가사도 한몫했습니다. And I feel like it's been helpful in trying to push myself to practice my pronunciation and learn more words. Through all the K-drama and K-songs that are now a huge hype, and if you put in some Korean phrases and sentences and it's already in hype.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 응시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8만여 명으로 4년 새 4.4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달리 한글을 가르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어 교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국어 열기에 동력이 꺼지지 않게 양질의 교육과 어학당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만화 박물관, 시립예술단까지 문화의 도시 부천이 새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아시아 문화교류의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조용익 부천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네, 지금 나가 계신 곳이 부천 아트센터죠. 음향이 정말 좋은 클래식의 네, 성지로 그렇습니다. 유명하기도 한데요.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 부천 아트센터는 2년 전에 개관된 클래식 전용홀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지자체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였는데요. 파이프 오르간은 금속 파이프로 돼 있어서 온도와 습도에 매우 예민한 것이어서 홀 전체를 설계할 때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설계하였습니다. 음향 반사판과 음을 조절하는 배너 커튼 등이 있어서 건축 음향 설계를 할 때 의자까지 다 배려를 해서 지금은 최고의 음향을 갖춘 음향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조성진 그리고 조수미 씨 그리고 런던 필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런 많은 공연자들이 공연하였는데 공연자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곳이고 최고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네. 그러니까 문화도시라고 불러도 아쉽지 않은 당연한 부천에서 이번 달에 준비 중인 FACP 총회,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네, FACP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곳 부천 아트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FACP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리더들이 매년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공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총회를 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문화예술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부천의 문화도시 부천과 이곳 아트센터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부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천이 이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이자 문화예술을 선도해가는 도시라는 역량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영화, 또 만화, 클래식까지 정말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부천인데 부천이 이렇게 문화의 진심인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 부천은 국제영화제, 만화제, 애니메이션, 비보이 대회를 개최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약 30여 년 동안 문화도시 부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면서 이겨냈고 지금은 최고의 인프라와 많은 시설을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곳 부천에서 무대에 서고 싶고 작품을 올리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고 또 많은 관중들은 최고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 부천 시민들은 이 관중이 아니라 직접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우리 부천은 이제 일상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의 문화의 새로운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 부천 아트센터와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만화 박물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만화와 웹툰이 성장하면서 그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웹툰을 진흥시키기 위한 웹툰 융합센터가 있고 또 소각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아트센터 B3구가 있고 또 자연생태공원에는 자연과 예술을 입힌 부천 루미나레 야간 경관 테마까지 생겨서 우리 부천은 곳곳에서 즐길 수가 있고 곳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부천은 전체가 언제든지 오시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많은 콘텐츠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도시가 되었고 문화 창의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FACP 부천총회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남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충북 지역도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비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